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돕는 채널 어분 리포터의 김사보입니다. 군인에게 진급은 군생활 전부가 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죠. 진급은 명예롭지만 그 과정은 쉽지가 않죠. 대부분 장교들은 대령 진급까지는 능력이 중요하고 군인들의 로망인 장군 진급은 능력은 기본이고 개인적 배경과 출신 지역 등 여러 고려 요소가 작용된다고 알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 군을 움직이는 장군 진급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명의 장군이 군을 이끌까요? 2019년 기준 우리 국군은 59만 7천 명입니다. 이 중에 장군 수는 419명으로서 약 0.07%를 차지하고 있죠. 2020 준장 진급자는 78명이죠. 해마다 이 정도의 숫자가 장군을 진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군을 움직이는 이 장군들은 어떻게 뽑을까요? 사심제로 발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갑, 월, 병 추천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놓고 이제 만장일치제를 통과하면 선발위원회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 갑월병위원회에는 총 15명의 장군이 편성이 되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갑을병에서 추천된 위원, 이 사람이 과연 장군일까 합니까? 평가를 해서 선발위원회를 넘게 되는데요. 선발위원회에서는 장군 5명이, 중장 2명, 소장 3명이 준장 인원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될까요? 군에서는 이제 참모총장이 진급 대상자를 이제 국방부로 추천하게 되면 국방부에서는 제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장관 결재를 득한 후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쉽게 대통령 결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재가 나면 이제 장군 진급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군의 상징인 삼정금을 수여하게 되죠. 가족은 꽃다발을 수여받게 됩니다. 자, 진급의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대령까지는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 이 두 가지 평가 요소를 깊숙이 있게 평가를 하는데요. 정량적 분석은 평정, 지휘, 추천, 경력, 상훈 등 계량화된 평가 요소, 즉 점수화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점수를 보고 이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이 정성적 평가인데요. 예를 들면 평정을 잘 받았다, 만점이다. 그럼 왜 이 사람 만점 받았을까? 후배하고 받았을까? 동기생하고 받았을까? 선배하고 받았을까? 이런 것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장군은 정량적, 정성적 평가는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죠. 소위 때부터 대령 때까지. 그래서 어떤 장군으로서 전문성, 대표성, 주변 신망, 리더십, 도덕성, 품성, 즉 인품을 더 세밀하게 평가한다고 보면 되겠죠. 실제로 장군 직업은 운칠기삼이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죠. 실제로 운칠기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실력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출신 기수, 병과, 동기 대표성, 진출 관례, 활용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되겠죠. 이 맞는 것이 이제 운이죠. 그죠? 예를 들면 자기가 원래 진급 대상인데 자기 병가는 3년마다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다면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러나 실력이 있으면 그 다음 해에 또 후배들과 함께 경쟁해서 발탁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운을 뛰어넘는 노력과 전문성, 실력, 이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실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실력과 운을 가졌을 때 장군 진급 티켓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장군으로 진급 잘 될까요? 자, 핵심 보직 근무자가 잘 되겠죠. 이런 핵심 보직 근무자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대령 보직 심의위에서 이 보직이 결정되죠. 능력, 품성, 배경 등 여러 가지 경력을 놓고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군 진급 열차를 타기 위해서 핵심 보직에 대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보직 자체가 진급이죠. 그죠? 그래서 보직은 전쟁이고 진급은 경쟁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이 자리가 핵심직이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표를 했는데요. 2006년부터 16년까지 10년 동안 장군 진급 50% 이상 나온 자리가 21곳이라고 밝혔어요. 어떤 자리일까요? 육군은 총 19자리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합참의 해파과장, 또 육군 구술사령부 개훈과장, 3군 사령부 작전과장, 지금 지작사죠. 작전과장, 국방부 미주정책과장 이런 자리들은 50% 이상 장군이 나온 어떻게 보면 꿀보직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핵심 보직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타가 공유하는 어떤 능력자가 되어야 되겠죠. 리더십 인품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능력과 리더십과 인품을 갖췄을 때 이 자리로 갈 수 있겠죠. 여기서 운이 작용할 수 있겠죠. 이 직책을 평가하는 또는 주관하는 자기 상관이 만약에 같이 근무연이 있다면 근무를 잘했다면 또 쉽게 이렇게 이 자리에 보직될 수 있는 유리함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운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자,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능력이 없는데 배경으로 또는 뭐 낙하사로 이직에 보직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못 견디고 포기하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은 장군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경이 있어야 진급이 잘 된다. 청와대에 근무하면 전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도 왜 그럴까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초기 동기생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이렇게 보직을 하겠죠. 즉, 진급과 같은 어떤 선발 과정을 한번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진급이 잘 되겠죠. 물론 또 뭐 사람이 아니라 한두 명 정도는 또 이와 관련 없이 진급할 수도 있겠죠. 또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 네, 검증을 하겠죠. 그죠? 뭐 아파트를 세 채 이상 보유한다든가 또는 땅을 뭐 과다하게 많이 보유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전화가 온다도 올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또 장군 진급은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예, 많이 받겠죠.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자료인데요. 현 정부 고위장성 출신적 비율을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현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 고위급 장성 약전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 정권에 따라서 영원한 비율이 교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영남 출신이 또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호남 출신 비율이 이렇게 약진하는 게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현 정부는 비육사 출신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볼까요?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은 인구 비율이 10%인데요. 고위장성 비율이 14%를 차지하고 있고요. 광주 전라는 인구 비율이 10%인데 어때요? 고급 장성 비율은 27%, 약 한 2배 차이가 나죠. 그죠? 이 수치만 보더라도 어떤 호남 출신의 고위급 장성약진 추세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대령님은 우수한데 왜 장군이 안 될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능력이 출중한데 왜 장군이 안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장관에게 자주 직언을 한다든가 무시하는 직언이 되겠죠. 또는 각종 토의나 회의 시 잘난 척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어떤 왜곡적인 어떤 성격의 보유자, 또는 어떤 출신에 대한 차별이 심해서 군의 단결을 제외하는 이런 사람들, 또는 자신의 과유나 자질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예를 들면 이제 성 관련 문제라든가 또는 자신의 어떤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회복할 수 힘들겠죠. 그죠? 그러나 부하의 잘못으로 지 책임을 지는 그런 징계 처분은 1, 2회 불이익을 받고도 진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장군 진급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타가 공유한 실력을 부여하는 게, 능력을 부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업무, 능력, 리더십, 인품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또 동기인의 어떤 신망과 평가, 특기 등을 대표하는 리더하는 어떤 대표성,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좌우 두터운 신뢰와 또 원만한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고요. 또 남다른 충성심과 군 발전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된다. 특히 이게 충성심과 관련해서는 1차 직속 상관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높게 평가된다니까 참고하면 좋겠네요. 자, 운을 뛰어넘는 노력과 실력. 이것은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노력과 실력,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티켓을 딸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영상에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